그럼 오늘 포럼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사님께서 지속 가능한 올림픽, 전북형 지연 균형 발전 전략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지다 포럼 우리 전주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뜻깊고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 또 여러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우리 탁현민 우리 자문관님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뭐 훨씬 저보다도 더 전국적으로 유명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탁월한 행사를 기획하고 또 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기획하시고 국민들께 선사해 준 경험을 가지신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 기획자이신데, 오늘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전주올림픽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의 주제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지방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소멸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추세 분석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몸부림에서 올림픽 유치에 관한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연 그러면 이 올림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과 전북의 또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1극화라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것이고, 뭐 여기 나온 얘기는 다 잘 알 것입니다. 국토 면적은 11%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51%, 또 지역 내 총생산도 약간 3%에 가까운 돈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의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본사는 74.4%가 서울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의료, 문화, 교육에 관한 격차가 크지요. 우리 전북이 인구 감소와 관련된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왼쪽 보시면 4지역만 인구 소멸지역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14개 시군 중에 10개가 지금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5극 3특 체제를 발표를 하고 어떻게 발전시킨가. 저희가 과거에 그래도 우리 지방을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시켰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한번 본다면 저는 여수 엑스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수가 2012년, 여러분들 다 여수에 여행도 다 가봤을 텐데, 전주와 여수가 같은 전라선 라인에 있습니다. 여수에 1년에 몇 명이 가고 전주에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여수의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주와 여수를. 이게 과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이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모든 상가와 도시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 아시다시피 KTX가 그동안 예타만 하면 서울 강릉 노선이 항상 통과가 안 됐어요. 올림픽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서울과 강릉이
KTX 노선이 생기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생겼습니까? 부산에서 또 강릉이 생겼어요. 이게 노선이 연결되면서 기역자 노선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 관광 지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이성철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떠한 효과들이 지속되는가,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가에 주목을 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북이 어떻게 올림픽을 한번 개최해 볼까 라고 도전 자체를 서울하고 도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로 서울하고 전북 혼자서 경쟁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IOC가 저기 두 번째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올림픽 언젠다 2020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때 올림픽 치르고 나서 적자나는 도시들이 많으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야, 경기장을 가능하면 한 도시 하나에서만 모든 경기를 하려고 하면 없는 경기장이 많으니까 33개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야 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몇 개 도시가 연대를 하면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것만 지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야, 도시끼리 연대를 해라. 이것도 좋아. 심지어는 월드컵처럼 나라 간의 연대도 가능해. 이렇게까지 정책을 바꿨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연대올림픽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최대치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전주를 중심으로 2시간 내에 있는 도시들을 다 우리가 분석을 하고 2시간 내에 있는 경기장들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2011년에 이미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한 경기장이 그대로 있고, 광주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한 경기장이 그대로 있고, 2027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충청권이 있고, 이런 주변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라는 컨셉을 가지고 서울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대한체육회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먹혔던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IOC가 이미 2020년에 어젠다를 통해서 새로 변경된 이런 팔러시에 우리가 부합하는 계획을 세워본 거죠. 가능하면 경기장을 신설하지 말라는 거고. 최근에 IOC가 어떻게 개최 도시를 결정하냐? 과거에는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몇 대 몇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미래유치위원회, 퓨처 호스트 커미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화를 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최종적으로는 집행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는데, 이 방식을 지금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23일에 새로운 IOC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서 IOC 위원들의 투표권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How to Decide에 관한 결정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데, 그동안 나온 IOC에서 우리가 개최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평가 지표가 중요하죠. 중요한 평가 지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기 개발 계획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가, 또 이미 건설된 여러 시설들, 올림픽을 치르고 난 시설들이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는가, 또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주요한 평가 요소인데, 이 평가 요소를 우리가 5극 3특과 관련해서 지역 연대 도시를 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맞출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소위 지속 가능성, 스테이너빌리티하고 비용 효율성,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사회적 영향, 소셜 임팩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세 가지 지표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 모델이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장 잘 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서 맨 오른쪽 보면 대구와 호남과 충청권이 같이 지방도시가 연대를 하면서 지역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운데는 기존에 있는 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100%를 전부 기존 시설 내지는 임시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겠다. 또 기존에 있는 철도나 도로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SOC를 파괴하지 않고 공유하겠다. 이런 것들이 IOC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 왼쪽에 올림픽 어젠다의 핵심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성, 첨단기술 하는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2036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88올림픽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9월 달부터 10월 사이에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개최되면 날짜 바꿀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모든 33개 종목별로 프로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 올림픽 기간을 피해서 프로스포츠 시즌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것이고, 장소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연대도시, 참가국은 약 16,000명 정도가 선수단으로 구성되고 경기는 33개 종목입니다. 33개 종목의 경기장이 51개 정도로 예상이 돼요. 51개 경기장 중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기존에 이미 있는 경기장을 37개를 사용하고 임시 경기장, 잠시 경기장을 지었다가 경기 끝나고 나서 해체하는 이런 경기장을 14개. 그래서 기존 시설과 임시시설을 100% 활용하겠다. 도내와 도외로 구분해서 보면 도내는 32개, 도외에 19개 연대도시들과 같이 연대해서 우리한테 없는 거는 주변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도내는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도심권, 동부권, 새만금권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새만금권이고 비치 스포츠 위주로 새만금 주변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과 그 주위에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컴플렉스에 상당히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벨리 스포츠 컴플렉스는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경기를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숙박 내지는 선수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선수촌은 왼쪽 보시면 선수촌을 목재로 다 구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올림픽이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추구하는데, 친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재생이거든요. 리사이클인데 특히 목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은 더 이상 탄소 배출 능력이 없어요. 탄소 흡수 능력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베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우리 전북에서 먼저 해서 목재 건축물로 선수촌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선수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서울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처럼 그렇게 다시 분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우리 한옥스테이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올림픽은 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36년 올림픽은 1936년 100년 전 193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를 잃어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36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변모해서 전 세계 중심 국가로, 문화 중심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고, 이번 기회에 K-푸드, K-무비, K-드라마, K-팝 등 K-컬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중흥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K-컬처의 중심 도시인 우리 전북이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낼 자산과 열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북이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4개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문화유산, 소위 축제가 1년에 40개가 지역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전통시장 등등 많은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림픽 기간과 같이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연하고 전시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K컬처의 우수함을 나타낼 수 있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공을 해야죠. 이것을 산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 저는 이 문화올림픽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통 및 수송은 뭐 아주 서울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개선하고,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이 되면 이곳을 통해서 주요 선수단을 바로 직항으로 입국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KTX가 바로 직통으로 올 수 있는 노선도 코레일과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30분이면 논스톱으로 전주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하계올림픽이 우리 지역과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늠하겠지만, 민간 투자를 향상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컨벤션이나 이벤트, 마이스 산업을 대폭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주민들의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매너라든가 또 경험을 대단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확립하면서 전 세계로 내보낼 수 있다. 경제적 효과와 또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 이것을 해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서울 이외에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러나 서울 아닌 곳에서도 했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행사를 해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게 엄청난 저는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인 효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정말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말로 온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전주 하계올림픽 최종적으로 유치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세계가 함께 즐기고 국민 화합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전주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